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소나기 전개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전개를 다 이어서 강의를 하진 않고 전개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개를 다 한꺼번에 안 올리고 수업한 부분씩 끊어서 전개를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그 앞에 전개 부분 조금만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전개 부분은 참고로 여기 있죠? 18페이지에 다음 날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뒤로 넘겨서 여기 있죠? 다 넘겨서 22페이지 있죠? 22페이지에 여기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요. 우리 수업한 부분만 앞부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넘겨서 어디냐면 다시 18페이지로 돌아와서 오늘은 여기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전개 앞부분을 같이 하고요. 전개 뒷부분은 또 수업하면 이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8페이지를 펼치시고 보도록 합시다.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자, 개울가로 늦게 나온 이유가 뭐죠? 소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죠. 항상 길막을 하고 있잖아, 소녀가. 자,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죠? 나 지나가야 되니까 좀 비켜줄래? 이 말을 못해. 왜냐? 소녀의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냥 늦게 나오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늦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봤어도 여러분은 어떤 걸 알 수 있으니까 소녀의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구나. 이거 하나 알 수 있네요. 자,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늦게 왔는데 소녀가 안 보여. 그러니까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왜 다행이었을까? 나 이제 학교 가야 되잖아. 나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개울을 건너야만 했죠. 근데 소녀가 항상 막고 있어서 못 건넜잖아. 그래서 다행이었다. 안도감을 느꼈죠. 그런데 뭐라죠?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곳이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맨날 보던 애가 안 보이니까 어떤다고? 허전함이 자리 잡는 곳이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소년이 소녀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좋다고 막 계속 쫓아다니는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지. 근데 앞에서 계속 쫓아다니고 나한테 잘해주고 앞에서 계속 보였어. 근데 걔가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 걔 안 좋아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제 왜 안 보이지? 왜 그러지? 하는 관심이 스물스물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거예요. 사실 좋아하니까 어쩐다고 안 보이니까 궁금한 거야. 이제 그게 이렇게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다고? 주머니 속에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자, 주머니 속에 있는 조약돌 이거 누가 준 거니? 소녀가 준 거죠. 소녀가 던졌잖아요. 너 나한테 왜 말 안 거니? 하면서 탁 던졌잖아. 이 바보야 막 이러면서. 자, 그 조약돌 누가 준 거야? 내가 좋아하는 소녀가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 조약돌은 뭘 의미하는 거야? 바로 소녀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녀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 보고 싶잖아. 선생님 얘기했죠. 블랙핑크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러분들한테 과자를 줬어. 자, 그럼 여러분 이 과자 너무 소중하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블랙핑크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 뭐 트와이스 보고 싶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제 쭈물쭈물 할 거 아니야. 그 과자를 보면서 생각할 거 아니야. 왜냐면 트와이스가 블랙핑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준 거니까 이제 생각날 때마다 보면서 생각을 떠올릴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조약들은 내가 좋아하는 소녀가 준 거니까 소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그 조약돌을 주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보이지 않자 허전함을 느끼는 소년의 모습이었고 여기 부분 있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소년에게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답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답을 한번 같이 보면 짠, 나왔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암기하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자,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방금 내가 좋아하는 애가 준 조약돌 보고 싶을 때마다 주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조약돌을 주무르는 건 당연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소녀가 그립다. 소녀가 보이지 않아서 허전함을 느낀다. 그게 뭐야?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 이걸 다 외운다. 소녀가 그럴 때마다 보시고 주무르는 걸 외우면 안 돼. 알았지?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이 문장이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소녀가 보고 싶어서 주무르는 거다.
자, 그러한 어떤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서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보았다. 자, 이제 이건 또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소년이 소녀를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어땠어? 소녀가 계속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남자애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개울가를 계속 길막하고 여기서 있었죠. 자, 그래서 얘가 못 건너가서 이 남자애가 여기를 못 지나갔잖아.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소녀가 없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가서 여기 한번 가서 앉아보는 거야. 소녀가 없으니까요. 한번 이 자리에 가서 앉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학생, 여학생이 있어요. 자, 거기 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했지. 걔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등교를 했는데 반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 남자애도 없고 아무도 없어. 반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의 자리에 가서 한번 앉아보고 한번 책상도 만져보고 얘 책상이구나. 뭐 이럴 수 있죠. 좋아하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소녀가 앉아서 있던 곳에 가가지고 소년도 지금 거기 가서 앉아보는 거야. 물속에 손도 담가보고 세수도 해보는 거야. 그 소녀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물속도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런데 소녀와 다르게 내 얼굴은 어떠니? 내 얼굴은 소녀와 다르게 검게 탄 얼굴이죠.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지. 얘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탔겠지.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얘는 어땠다는 거야? 그렇게 타버린 내 얼굴이 소녀는 저렇게 하얗고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새까만 거야? 그래서 싫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녀의 흰 피부, 현재가 흰 피부였다는 것을 발단 부분에서 우리가 흰 스웨터를 걷었는데 그 피부가 하였다라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었죠. 굉장히 곱게 자란 아가씨였구나라는 이미지를 줬다고. 자, 그래서 그 부분과 대조되는 자신의 검게 탄 얼굴, 나는 왜 이렇게 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싫었다 하는 거 보니까 열등감을 느꼈구나라는 것을 감정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과정뿐만 아니라 중3에서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죠? 느낌 들죠? 자, 그럼 볼게요.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직접 제시의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 용어로만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해준다라고 해서 말하기라고 하거든요. 말하기의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텔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텔링의 방법을 쓰고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세요. 이건 그냥 TMI인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상식에서 들으세요. 텔링의 방법이 있고, 이거 LEV.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간접 제시는요,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 성격과 심리를.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거는 보여주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하기이고요. 이거는 보여주기라고 하고요. 보여주는 건 영어로 뭐겠습니까? 바로 showing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showin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고등학교 가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 이 용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텔링과 showing,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방법을 써서 이렇게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제시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냥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인물의 성격이 뭐죠? 제 성격이 더러운데, 착한데, 심술구준데, 뭐 이런 거죠? 인물의 심리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이잖아. 기쁜데, 슬픈데, 짜증나는데, 화나는데, 이런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요, 보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직접 제시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짜증났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기뻤다.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얘가 화가 났구나. 얘가 기뻤구나. 얘가 짜증났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잖아. 이런 거를 직접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간접 제시는요, 바로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추측하도록 하는 거야. 뭘 어떤 걸로 그럼 간접적으로 보여주냐? 보통 걔가 하는 행동이라던가, 그리고 걔가 말을 하는 대화라던가, 뭐 대사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행동과 대화 아니면은 겉모습, 외양,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얘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구나. 얘가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건너뛰잖아요. 그죠?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알기 위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알고 대화를 통해서 알고 겉모습을 통해서 아니까 간접적으로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나는 부끄러웠다 이러면 아 부끄러웠구나. 그 문장에서 직접 제시돼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간접 제시는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부끄럽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말을 걸었다. 근데 그 애는 눈을 떨구고 얼굴이 빨개졌다. 얼굴이 빨개지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뭡니까? 바로 쟤 부끄러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직접 제시. 나는 당황했다. 라고 하면 당황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직접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간접 제시 방금 뭐라고 했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겉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걸었다. 자, 그런데 걔는 두 눈을 굴리기만 하고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야? 그런 그의 행동을 보고 그 애가 당황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당황했구나 하는 심리를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제시라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뭐 겉모습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겉모습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험상궂은 눈썹을 하고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 겉모습을 통해서 이 인물은 굉장히 심술궂겠구나. 심술궂은 성격을 가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나타내 있는 걸로 볼까요? 이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 우리 이제 알고 있죠. 두 가지. 처음에 직접 제시, 직접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했던 거 있죠.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쳤다. 싫었다. 자, 이걸 보니까 어때요? 소녀의 흰 피부와 대조되는 자신의 모습. 나의 얼굴은 왜 이렇게 새까만 거야? 그런 못마땅하게 여기는 열등감의 심리를 싫었구나.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바로 나왔지. 그냥 바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소년이 싫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리를 직접적으로 그냥 말했잖아. 싫었구나 이렇게. 자, 이런 거를 바로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접 제시는 바로 뭐냐? 인물의 행동과 대화 아니면 외양 묘사는 겉모습을 통해서 성격이나 심리를 이제 추측해보는 거야. 요거를 통해서 추측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있었죠.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자, 이거를 봐서는 얘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심리 상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이 행동을 보고 얘가 이러고 있는 행동을 보고 우리 알고 있죠. 조약돌이라는 것은 누가 준 거야? 소년에게 소녀가 던진 거잖아. 소녀가 준 거죠. 그러니까 소녀가 보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이 행동을 보고 소녀가 그립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행동을 보고 추측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 제시의 방법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에서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에 얼굴을 움켰다. 몇 번이고 움켰다. 세수를 한 거죠. 소녀처럼.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 건너오고 있지 않은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뭐 여기 나오죠. 숨어서 내가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 하고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학생, 남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했죠. 빈 교실에 아무도 없어서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볼 수 있지. 마음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책상도 한번 만져보고 얘가 이렇게 앉아있었구나 막 이렇게 하고 막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 멀리서 그 애가 날 보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럼 어때요? 겁나 쪽팔리겠죠. 너무 쪽팔려. 바로 그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소녀는 들킨 거죠.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이 달리는 거 왜 달리는 거야? 너무 쪽팔려서 당황해서 부끄러워서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딤돌을 헛집었다. 막 달리다 보니까 이제 돌이 막 있었죠. 아까 개울가. 그 돌도 막 헛집고 물이 막 빠지고 그런 거. 한 마리 물속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봤을 때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디딤돌을 헛집었다. 한 마리 물속에 빠졌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마음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돌을 헛짓고 발이 물에 빠지고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당황했구나 하는 소년의 심리를 알 수가 있죠. 이 행동을 통해서 당황했구나 얘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제시야? 바로 간접적인 제시, 간접 제시의 방법이다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달렸다. 당황했으니까요. 몸을 가릴 때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부끄럽죠. 네, 여기 이제 소년의 심리 상태가 계속 나와 있죠. 자, 이조기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이제 아까 갈대밭에 숨으려고 했었나봐.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메밀밭이다. 전혀 없이 메밀꽃 내는 이제 냄새예요. 냄새가 짜릿하니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다. 메밀밭이 굉장히 이제 찌릿찌릿하나봐. 이제 그 향이. 자, 그래서 미간이 아찔했다. 미간 아시죠? 이제 여러분 눈 있고, 코 있죠? 이렇게 코하고 입 있죠? 자, 요 사이가 아찔했다. 그 말은 뭐야? 굉장히 이게 짜릿짜릿 찌릿찌릿했던 모양이야. 이 향기가. 자, 그래서 짭짤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오, 갑자기 짭짤한 액체 코피였다. 이거 코피까지 코피스 이렇게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소녀가 다시 이제 한동안 소녀가 안 나오다가 다시 만나는 내용이었죠. 다시 만나는데 어때? 소녀는 지금 들켜가지고 몰래 소녀가 있던 자리에서 놀다가 들켜가지고 너무 쪽팔려서 혼자 뛰어가다가 코피를 흘린 내용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내가 그 얘 책상에 몰래 앉아서 막 놀고 있었는데 남자애가 뭐 여자애가 나를 몰래 보고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당황해서 뛰쳐나갔다. 자,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 다음날 걔를 다시 만나면 서로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거,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거 서로가 이제 의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알고 있겠죠. 자, 이제 그 부분이 드러나 있어요. 자, 볼게요. 토요일이었다. 다시 시간이 흘렀어요. 개울가에 이르니까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거에 앉아서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다시 소녀를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 이 둘은 서로 알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자, 그런데 이제 모르는 척하고 행동하는 이제 소년의 행동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때? 자, 그냥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고 모르는 채 하면서 건너고 있다. 이게 상당히 어색하죠? 그러니까 알고 있죠?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 번 실수를 했을 뿐. 그래, 뭐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서 코피가 좀 났을 뿐인데 뭐 여태 큰 길을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로봇네, 로봇. 조심스럽게 건넌다. 역시 소녀를 의식하고 있는 소년의 행동이죠. 여자애가 먼저 말을 걸었어. 예! 했는데 못 들은 채 했다. 자, 그냥 들었죠. 근데 못 들은 척 했다. 역시 이거 다 무엇입니까? 의식을 하고 있는 행동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모르는 채 조심스럽게, 못 들은 채 이거 다 뭐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는 행동 세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9페이지로 넘어가서 예, 이게 무슨 조개지? 하고 물어보니까 여자애가 말을 걸었잖아 나한테.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네, 관심이 있으니까요.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궜다. 자, 이걸 봤을 때 예, 이거 무슨 조개지? 하고 선생님 같은 성격이었다면 어떻겠어요? 이거 무슨 조개라고 바로 딱 눈을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소녀의 눈과 마주치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좀 관심 있는 애하고 얘기를 할 때 눈을 못 마주치겠잖아. 왜냐면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떨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그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또 역시 보니까 뭘 할 수 있어? 소년의 성격이 굉장히 수줍음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역시 어때요?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수줍음이 많은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이거 방금 했죠. 이거 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걸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아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소설을 공부하다 보면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비단조개라고 얘기를 했어. 이름도 참 곱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소년에게 말을 거는 소녀 이제 갈림길에 왔어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둘이 이제 걷다가 이제 갈라지는 길에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갈라지는 길에 와서 이렇게 갈림길에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가야 되고 여기 산마장쯤 아래편으로 한 산마장쯤 가야 되는 것이었고. 마장은 이제 밑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50리, 10리가 못 되는 거리를 이르는 말 1리는 뭐 약 393m인데 뭐 그냥 그렇구나.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소년의 우대는 이제 위쪽을 얘기하거든요. 위쪽으로 이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가야 돼. 어쨌든 소년은 위로 가고 소년은 아래로 가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는 곳이었구나. 이제 그냥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소자. 소녀가 걸음을 멈추면.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말을 텄으니까 이제 뭔가 같이 이제 이렇게 썸도 타고 싶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소녀가 뭐라고 하냐?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이 있니? 하고 먼저 말을 건네고 있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소녀의 성격이 두 사람이 헷갈리나 봐요. 선생님 발음이. 그래서 소녀의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 산 너머가 너무나 궁금해서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안 가면 정말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죠. 그냥 난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놀고 싶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여자나 남자에 있으면 뭐라 그래? 너 시간 있니? 같이 영화나 보러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영화가 정말 너무 보고 싶어. 이 개봉하는 영화를 보지 않으면 난 정말 미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지. 너무 궁금해. 뭐 이런 거 아니지. 영화 궁금해. 이거 아니죠. 영화를 보는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사실은 너와 데이트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건넸어요. 자, 그러니까 남자애가 어때요? 아우, 답답하죠. 선생님 같으면 가본 일이 있니? 그럼 나랑 같이 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얘는 그냥 뻘끝을 가리켰다. 자, 뻘이라는 것을 저 넓은 들판을 얘기를 해요. 자, 들판을 가리켜서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소극적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소녀가 멈추지 않아요. 자, 뭐라고 하냐? 소녀의 적극적인 성격 뭐라고 하냐? 우리 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너 나랑 같이 한번 가자. 데이트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소년에게 먼저 말을 건네서 산 너머에 가보자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서 소녀의 성격이 내가 먼저 말을 해서 먼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소녀의 성격이. 자, 답을 보시면 알겠죠? 적극적인 성격일 것 같다. 아시겠죠? 적극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남자가 뭐라 그러니? 저래봬도 멀다. 그냥 가자고 하면 되는 걸, 그쵸? 자, 그 여자가 계속 얘기하죠. 멀면 얼마나 멀겠게. 서울 있을 땐 아주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할 것만 같았다. 야, 뭐야? 이 바보야. 너랑 같이 데이트하고 싶단 말이야. 이 바보야. 아우, 진짜 이렇게 아시겠죠? 산 넘어라 놀러 가자고 제안하는 소녀의 얘기였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논 사이길로 서로 이제 걸어서 들어갔어요. 벼가 가을 거지하는 곁을 지났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계절이 가을인 거 알 수 있겠죠.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끄지로 흔들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여러분 아시죠? 이게 들에서 참새를 쫓기 위해서 이렇게 허수아비를 매달아 놓잖아요. 그래서 허수아비가 이렇게 생겼지? 허수아비를 매다는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흔드는 거예요. 이 줄을. 그럼 어때? 허수아비가 이렇게 흔들 하겠죠.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나간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바로 보세요. 참 오늘은 일찍 집에 돌아가서 터널에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자, 이게 뭐냐? 터널에 참새를 봐야 한다라는 게 자신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논에 있는 참새를 보라고 했던 모양이야. 부모님이. 왜냐하면 이제 참새가 이제 달라붙으니까 이제 그 가을이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곡식이 여물겠죠. 그걸 먹으려고 이제 참새가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그 아들한테 얘기를 했겠지. 저 참새 좀 쫓아라. 그게 이제 집안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여자애가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저기 멀리 산에 놀러 가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을 떠올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얘가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갈등이죠. 마음속에서 이런 갈등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바로 내적 갈등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대사에서 여자애가 가자고 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 일찍 집에 가서 터널에 참새를 봐야 할 걸.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내적 갈등이냐? 집안일, 바로 터널에 참새를 봐야 하는 집안일과 소녀와 놀고 싶은 데이트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데이트하고 싶다는 내용 사이에서 어때? 서로 내적 갈등이 일어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재밌다. 옆에서 여자애는 계속 꼬시는 거야. 자,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낸다. 허수아비가 되고 계속 우질거리며 춤을 춘다. 자, 요 줄을 흔드니까 허수아비가 흔들흔들 하는 것을 마치 허수아비가 춤을 춘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허수아비가 춤을 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허수아비는 원래 춤출 수 있어요? 브레이크 댄스 막 출 수 있어요? 각기춤 막 출 수 있어요? 출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지금 사람처럼 표현했지. 흔들거리는 게 마치 춤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즐거운 거야? 이 소녀. 재밌다 하는 소녀가 즐거운 거죠. 소녀의 즐거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의인법이 쓰였구나.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춤을 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펴었다.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 자,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이 허수아비가 또 논에 또 있었던 거야. 소녀가 그리로 또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그 얘기는 뭐야? 소녀가 이제 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소년도 아까 고민했잖아. 오늘은 어떻게 하지? 집안일 도와야 되는데 소녀 놀고 싶은데 두 개 사이에서 내적 갈등한 거 아까 보였었죠. 자, 그런데 드디어 소년이 선택을 합니다. 바로 뭡니까? 소녀가 뛰어서 가버리니까 소년도 고민하다가 뛰어서 가버려. 에이 몰라. 뭐라고 생각하죠? 오늘 같은 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라고 하면서 뛰어갔다고 얘기했죠. 결국에 그 내적 갈등 중에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바로 소녀와의 나들이 데이트를 선택했다.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그쵸? 자, 데이트를 선택하는 내용을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전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했고 이제 다음에 수업 부분에선 전개 뒷부분 이제 20페이지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애니메이션으로 내용 한번 정리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야, 아랫말이랑 내기할 건데 같이 안 갈래? 아, 미안, 안 돼. 그게 오늘은 바빠. 꼴배야해서. 미안, 다음에 꼭 갈게. 알겠어. 오. 바보. 바보같이 창피하게. 왜 혼자 소리는 지르고 그래? 몰라, 나도. 너 내일 김씨 아저씨 댁 좀 다녀오너라. 거기는 개울 건너야 하잖아. 싫어. 매일 건너는 개울을 세상. 갔다 일찍 오너라. 동무들이랑 놀지 말고 턴론에 참새 봐야 한다. 징검다리 싫은데. 벌써 있는 거지? 얘, 이게 무슨 두개지?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 있니? 없다. 우리 가보지 않으련? 시골 오니까 혼자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봬도 멀다. 멀면 도대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도 갔었다.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턴론에 참새를 봤는데. 야, 재밌다.